오직 SF 나빠쇼. 얘네들이 도대체 여기 왜 온 걸까? 원하는 대로 자기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걔네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I don't care 할 수 있어요. 막상 성격을 보면 인간들이 더 못됐고. 편하게 보기 좀 짜증나죠. 그러니까 경복궁이 공중에 떠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아요. 똑똑한 감독인데 그 뒤에 작품이 다 재미없고. 디스트릭트 라인이 좀 완전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 이도저도 아닌 건 뭐가 있어요. 이 디스트릭트 아니야? 지구가 막고 있으니까 지구 부신다? 빡! 왜 이렇게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외계인들이. 우리를 왜 자꾸. 이렇게 쓰레기 가지고 네네네. 만드는 몇 년도 영화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안 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잘못됐나? 아니 모를 아니요. 거예요. 네. 전 세계 어딘가에 계시며 특히나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아주 편한 곳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어 리스닝이 가능한 또 자막을 읽으실 수 있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나사 빠진 SF쇼 나빠쇼 시즌2 오늘은 디스트릭트 9 남겨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합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먼저 소개가 참 네. 자주 하죠.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시기획자 손원경입니다. 영화인 아니고요. 아니 바꾸려면서요. 계속. 제가 영화인 아니었어요. 아 또 바뀌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나사 빠진 과학 기자 임동욱입니다. 아우 기자님 새롭게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 작가 김진입니다. 네 작가님. 저는 진행을 맡은 아이삭 스코브입니다. 좀 박수 치시면 아니면 보시는 분들 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디스트릭트 9 남겨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SF 영화로서의 갖는 의미를 조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SF로서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SF 작품들이 갖는 주제는 이제 저는 이제 인간다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디스트릭트 9이라는 작품도 외계 생명체를 통해서 인간다운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 비커스라는 인물도 마지막에 가서는 외계인이 될수록 되게 인간다운 면모를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인간답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인간다움에 대한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인간에게는 되게 굉장히 선한 본성이 있다고 믿고 싶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악한 본성도 인간다움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선하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라고 믿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네. 선한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간다움이라는 말의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인간성의 회복. 네.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말도 되게 좋은 인간성의 좋은 것 회복. 같네요. 인간다움. 인간다움은 소위 말해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크리처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의 어떤 중간 지점?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인간다움을 얘기하려면 외계인다움은 뭐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외계인은 그냥 무자비한 어떤 그런 존재들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외계인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는 동물과는 다른 인간다움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쵸? 동물은 그냥 배고프면 뭐 다 잡아먹고 뭐. 그런데 지금 외계인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외계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 쪽이냐 외계인 쪽이냐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외계인다움은 인간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어떤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혹은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계인도 약간 동물과 비슷한 어떤 부류의 존재들이고 네. 그쪽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타자화를 해야 되니까 그 동물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어쨌든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의 생명체를 설정을 해서 인간과 대비를 시켜서 과연 그러면 외계인이라고 우리가 그 만든 눈에서 외계인의 눈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지? 하고 그런 화두를 던지는 게 이 영화의 메인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약간 시선이 다른데요. 외계인들이 타고 온 그 우주선이 멀쩡히 떠 있습니다, 공중에. 멀쩡히 떠 있어요. 그냥 거기 못 타고 내려온 애들이 그냥 거기에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냥 밑에 사는 애들인데
그 외계인들이 그럼 미개하느냐? 그럼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가축처럼 다루는 장면하고 겹치지만 그 뒤에 떠 있는 외계 우주선을 생각해 보면 이 제국과 제국 간의 충돌 같다는 거죠. 그 외계인들이 전쟁포로 같은 네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막 식민지 대하듯이 막 대하지만 사실은 그 우주선 떠 있는 거 보면 걔네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기술이나 이런 걸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감독이 약간 좀 불명확스럽게 뒤섞은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해요. 걔네들이 자기네 행성에 있을 때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건 영화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사는 모습은 지저분하단 말이야. 사실 미개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 눈에 환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걔네들은 오히려 I don't care 할 수 있어요. 그 환경이 우린 깨끗하다는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을 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의적인 어떤 인간 군상을 하나의 그 디스트릭트 9에 함축을 해서 외계인을 설정을 해놓고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자 했다. 이런 영화가 편하게 보기 좀 짜증나죠. 계속 이게 무슨 의미지 계속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영화 보고는 좀 찜찜한 면이 있지 않는가. 열린 결말도 아닌 것이 분명 결론은 나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내용들이 계속 이게 또 회자가 되면서 그게 아니었나? 보통의 영화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어서 그쵸. 우리가 악을 물리치는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외계인이 굉장히 바퀴벌레 같이 나오거든요. 지저분하고 생긴 것도 바퀴벌레 같고 막 이렇게 더듬이도 있고 막 그래서 우리는 쟤네들 미개하고 그냥 쓸어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성격을 보면 인간들이 더 못됐고 외계인들이 더 인간다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몸도 변해갔을 때 그 몸이 완전히 괴물처럼 변해가는 과정인데 마음은 인간보다 훨씬 더 선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쓰레기 가지고 만드는. 근데 인간은 뭐 그 전혀 포로대우 안 하고 그냥 막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역전해가는 게 교차가 되면서 되게 특이한 장면이 방금 근데 그 스포는 우리가 말하지 않기로 한 스포였는데. 뭐 아 정말요? 이제 이 처리해 주시죠. 이제 와서. 근데 말씀하신 것좀 우리가 몇 년도 영화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냥 7년 보는 되지 사람들의 여운을 위해서 그냥 남겨놓으려고 진짜요? 했던 거죠. 아 내가 근데 뭐 대단한 스포를 밝혔나? 아니 그런 건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안 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잘못됐나? 아니 아니요. 거예요. 네. 아 또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요. 어쨌든 그 얘기하려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게 레이시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인종 차별에서 레이시즘에서 그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지지를 할 때 그 유색인종들이 그 지지를 받거나 해도 결국 나중엔 너희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하냐고 이제 서로 또 그 안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뭐 영화를 보든가 그럴 때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오히려 그냥 아예 외계인이 돼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흑인이 될 수도 없고 백인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외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아예 그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그게 이 영화의 제일 큰 그게 아닐까. 근데 그 뒤에 떠 있는 우주선이 그래도 이 외계인 민족이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약간 유산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남아공에 있는 흑인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능력이 있었다거나 혹은 잘 살았다거나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민족이다라는 걸 감독이 이렇게 넌지시 얘기해 주는 건 아닌가. 문명사회 발달의 어떤 왕조 시대로 보면은 사실은 서양보다 동양이나 아프리카가 더 거대한 왕에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저기 경복궁 거 딱 해놓은 것처럼 보면. 그러니까 경복궁이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냥 어떤 것도 우리가 상상 속에서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성이 있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생김새뿐만 아니고 성향도 어떨지 그렇죠. 선하냐 악하냐. 그러니까 왔는데 인간보다 더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아유 넘어지셨네. 잡아드리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내려오자마자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처럼 야 고속도로 내리려 했는데 지구가 막고 있으니까 지구 부신다. 빡 그냥 부셔버리는 뭐 이런 외계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어떻게 생겼냐보다 더 걔네들은 과연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사실 그거죠. 모든 영화에 SF 영화에 외계인 나온 영화의 중심축인 것 같아요. 공격을 할 것인가 하면 보통 공격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외계인들이 우리를 왜 자꾸 이게 자원의 탐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쵸? 원래 다들 자원을 찾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 자원을 탐낸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서양 제국주의의 발상입니다. 그런가? 그냥 막 다 빨아들이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문명과 문명이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계속 제국주의 얘기를. 네, 제국주의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네. 그 물론 좋은 건 아니었지만 역사적으로. 예. 이렇게 문명과 문명이 만났을 때 굳이 충돌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누구를 뺏겠다고 이렇게 착취하고 우리 얘기죠 뭐. 그렇죠. 인간의 얘기인 거죠. 외계인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에 SF 영화 몰라요. 외계인이 등장한 영화들이 그랬기 때문에 디스트릭트라인이 좀 완전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되게 궁금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도대체 여기 왜 온 걸까? 그러니까 그렇죠. 뭔지 얘네들- 모르잖아요. 뭘 하러 왔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와서 불시착. 네, 불식차. 근데 무기 같은 걸 네, 되게 보면 많이 분명히 취급해가지고. 걔네들은 호전적인 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뭐 그냥 관광으로 온 것 같지는 않고. 네, 원래는 침략을 목적으로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무기를 너무 많이 싣고 왔어요, 사실. 그리고 근데 잠깐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다른 작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 막 행성이 멸망해가지고 지구에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살 곳이 없어져서 삶의 터전을 어떤 찾기 위해 어떤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토퍼가 자꾸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건 아닌데 확실히. 그렇죠. 거기도 잘 살고 있는 거 같고. 뭔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만큼을 싣고 와가지고 좀 침략을 하려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안 드러내주는 것도 감독의 어떤 수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영화는 얘기하게 거의 만들잖아. 없어요. 네. 네, 얘기하게 만들잖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똑똑한 감독인데 네. 그 뒤에 작품이 다 재미없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엘리시움 잠깐 봤는데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던데. 재밌어요. 네, 평가는 시청자들의 몫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외계인들이 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좀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친구, 이티 같은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막 이런 케이스. 이도저도 아닌 건 뭐가 있어요? 이 디스트릭트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러니까 얘가 한 부류네요. 그쵸. 새로운 외계인의 어떤 그런 성향을 스타일을 보여주는 영화네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이제 이 프론이라고 해야 되나? 외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처음에 얘네 외계인 사회가 어떤 곳인가 되게 궁금해서 추측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감독이 얘기한 거를 보고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도자들과 아닌 애들과 너무 지적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되게 지도자가 없다고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나? 막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되게 의문점이 많았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감독 코멘터리를 잠깐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개미나 벌 같은 어떤 그런 집단을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전에 어떤 시대가 그랬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고도로 효율화된 그런 사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뭐 프로토스나 저그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역할이 있고 또 계속 그 반복적으로 그 일만 해 나갈 수 있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효율화된 그런 사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미나 벌 사회가 네, 그렇죠.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배층은 계속해서 지배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지배를 하다 보니까 피지배 계층을 오히려 되게 수준을 낮게 만들 거란 말이죠. 이런 음모를 담은 영화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렇죠. 대중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막 생각 못하게 만드는 사실은 지구보다 발달한 외계인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우주선도 있었고 무기도 그렇고. 근데 걔네들이 그렇다는 거는 지구도 발달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양극화의 미래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양극화의 미래. 근데 그 문제는 그 피지배 계층이 불만 없이 산다는 거예요. 겉멋으로 보기엔 그게 상당히 고도로 효율화된 사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집단의 지도자들이 꿈꾸는 사회일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자기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비인간적인 사회. 그렇죠. 근데 이제 인권 문제로 가면 비인간적인 사회인데 네. 그냥 부국강병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물 수 있죠. 그것 자체를 외계인을 통해서 아마 감독이 경고하는 거 아닐까? 네. 인류 사회. 그게 일종의 제국주의입니다. 역시 그게 일종의 제국주의라서. 기승전 제국주의. 아, 뭐로 가든 컨셉을 제국주의. 와, 제국주의. 기승전 제국주의. 그래서 외계인들도 제국이고 지구인들도 제국인데 제국과 제국 간의 싸움으로는 해결이 안 나고 그러면 제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담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기자님한테 어떻게 하면 제국주의 타파할 수 있습니까? 제국주의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시각에서 서로를 봐야 되는데 제국은 식민지,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식민지로 삼아서 착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낯선 문화라든가 나와 다른 계급을 더 낮은 층으로 봐서 위아래의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면 그때부터 제국주의화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얘기로 알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사실 그 넘어가야 돼요. 또 뭐 얘기하다가 잘리나요 지금 이게? 마지막 결론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결론이요. 그냥 사실 원래는 외계인 유형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외계인이라고 하면 돼. 그냥. 예, 적하고 친구하고 이도저도 아닌 거. 앞으로 내 외계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네, 방송 이만큼 디스트릭트 9이 할 말이 많은 어떻게 보면 문제자, 어떻게 보면 수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이제 디스트릭트 9 드디어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빠쇼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서 빠진 톡쇼 나빠쇼. 언제든지 끊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심지어 물뚱심터님은 원고도 안 놓고 계세요. 이미 다 숙지하고 까겠다. 나는 지금 이미 보낼 거다. 탈탈 털릴 거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아. 거기 계셨던 분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지방령 느낌이 있죠. 계속해서 박혀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데카르트는 그 이유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용해서 한장도 못 넘어가요. 이게까지 가면 네. 영화를 조금 더 그만할게요 우리가. 알아야지. 예. 윌리 뭔가 과학자스럽다. 제가 늘 마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세지는 맥스 있지 않아요? 에블린 여자 속옷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 그거는 별로 안 좋고 장난친 거예요. 그냥.